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원입니다.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서울점에서 두통, 어지럼증, 자율신경장애, 수면장애 각종 신경과 질환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18년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도 살면서 두통을 자주 겪습니다. 근육이 좀 뻐근하게 뒷목부터 아픈 긴장형 두통도 있고, 뇌에서 시작하는 혈관성 편두통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볍게 두통이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조금 심한 두통이 올라오는, 즉 뇌에서 시작하는 편두통이 올라올 때는 진통제나 편두통 전용 약이 있는데요. 이걸 좀 미리 먹어서 큰 두통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 신경과 의사들도 두통 환자 볼 때 좀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두통 환자들 워낙 많긴 하지만 똑같은 두통인데 누구는 위험한 두통, 누구는 위험하지 않은 두통이 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저희 외래로 걸어오는 환자분의 98%는 위험하지 않은 두통이라고 하고 2% 정도는 위험한 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두통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고요. 그 외에 뇌종양이라든지 뇌수막염 같은 뇌염증, 다른 종류의 뇌혈관 질환 등등 다양한 원인이 위험하면서 동시에 두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입니다. 그 강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심한 두통이면 혹시 위험한 두통은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두통도 심한 두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제 바스라고 해서 통증 스케일이 있습니다.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점이면 이렇게 아플 바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했을 때, 보통 한 7점에서 한 8, 9점 넘어가면 혹시 위험한 두통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통증 스케일 8.9점 정도의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으면 바로 응급실 가보셔야 됩니다. 뇌출혈일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증상 여부를 먼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신호고요. 그 외에 이제 뇌신경 손상 증상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눈 쪽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한 개로 보여야 될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얼굴에 마비가 와서 이 했을 때 한쪽이 이런 식으로 마비가 돼서 표정이 지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말 발음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팔의 힘을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10초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지는 거죠. 다리 쪽 같은 경우도 누워서 다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걸어갈 때 한쪽 다리가 끌리거나 한쪽으로 몸을 기우거나 하면 그쪽에 힘이 빠지는 거고, 팔다리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두통 정도야 목감기만 걸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콧물, 기침, 가래 같은 다른 감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열이 펄펄 끓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뇌를 감싸고 있는 뇌수막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병 상태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출혈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뇌출혈 위험이 커지고, 또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데 두통이 생겼다라고 하면 뇌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뇌 MRI 찍어서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혈전이 막히면서. 그래서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좀 조심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일 크게 흔하게 보는 거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죠. 우리 두개골 속에 뇌는 갇혀 있는데 뇌 안에 혈관이 터지면 그 안에 피가 새어나오고, 그 피가 주위에 있는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저희가 먼저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종양입니다. 뇌종양도 마찬가지로 뇌 속에 뭔가 생기는 거고 점점 커지면서 주위 뇌 조직을 압박하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두통이 생겨서 처음에는 좀 있다 없다 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뇌에 이제 감염증이 생겨서 머리가 아픈 뇌수막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혈전증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뇌경색은 두통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정맥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시각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눈앞에 번쩍이는 게 보이거나 지그재그 선, 무지개 같은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병원에 가도 특히 안과 쪽에 갔을 때 눈 쪽에 이상이 없어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부 쪽에 뇌종양이 생긴다든지 뇌전증 발작이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는 일반적인 위험하지 않은 혈관성 편두통에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구토 증상이 잘 생깁니다.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위장을 조절하는 중추에 자극을 줘서 메스꺼움이나 심한 경우에 구토 증상이 있는데 머리가 안 아프던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한다. 이러면 뇌압이 올라가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등에서 뇌압이 올라가는데 그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물론 위험하지 않은 혈관성 편두통에서도 구토 증상은 흔하게 있는 증상이기는 합니다. 두통 환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의의 진찰입니다. 증상을 듣고 판단하는 게 진료의 거의 반, 70%, 8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위험한 두통, 2차 두통이라고 하고 위험하지 않은 1차 두통을 먼저 구분을 하는 게 문제를 통해서 우선이 돼야 되고요. 2차 두통이 강하게 의심이 되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의심이 되면 빨리 CT, MRI를 찍어봐야 되겠죠. 저희 근처 영상의학과랑 이제 연계된 이제 협진병원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다 그러면 응급실로 의뢰서를 써가지고 응급실로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지 않은 1차 두통의 원인을 구분하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뇌혈류 초음파가 있고요. 뇌가 얼마나 과민하고 뇌혈관이 긴장 확장되어 있는지 보는 두통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뇌혈류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뇌에 과부하 걸려 있는지 보조적으로 보는 검사들은 뇌파라든지 자율신경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의 뇌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지금 상태를 파악해서 지금 환자분들은 왜 두통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파악을 하게 되죠. 당연히 대부분의 병들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뇌혈관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딱딱해지기도 하고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의 위험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 훨씬 더 그런 뇌종양, 뇌출혈, 뇌수막염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는 거는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걸어보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뇌 MRA 검사, 뇌 혈관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이제 뇌출혈 중에서 특히나 위험한 뇌출혈이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근데 뇌동맥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서서히 커지다가 너무 많이 커져서 혈관벽이 약해지면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 검진을 하듯이 뇌동맥류 그리고 부가적으로 뇌혈관 좁아지는 뇌혈관 협착도 미리미리 검진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뇌혈관 사진입니다. MRA를 검진 목적으로 많이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나이 40살 정도에는 적어도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 5년에서 10년, 젊었을 때는 10년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60대 이상은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체크를 해보신다면, 또 미리 발견해서 수술을 해버리면 터질 위험은 없앨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검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통 생각보다 정말 많이 흔합니다. 우리 주위에 두통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흔한 만큼 대부분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두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8%의 두통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운동 꾸준히 하시고 건강 관리 한다면 대부분 위험한 두통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좋고요. 하지만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면 어떡하지 저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환자분들도 혹시 CT, MRI 찍었는데 뇌종양 나오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근처 응급실 가시거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가셔서 빨리 CT부터 찍어보세요. CT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러면 좀 안심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더 많은 수의 뇌출혈은 아무런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게 되고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